안녕하세요. 경제금융질서와 국제관계, 초등 경제금융수업 계획안 발표에서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배지현, 송지훈, 이정인입니다. 저희는 기업이 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며 자신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3차시에 걸쳐 진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그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발휘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학습 목표와 수업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수업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차시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총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기업의 자유가 다른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를 위해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차시에서는 기업이 하는 일과 자유 이해하기를 다룹니다. 둘째, 2차시에서는 기업의 자유만 있으면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셋째, 3차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알기를 다룹니다. 이제부터 각 차시별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기업이 하는 일과 자유 이해하기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뜻합니다. 또 기업은 3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기능입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판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사회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것을 얻고 기업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고용을 통해 사람들은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주변의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 즉 물건, 가격, 광고 등에 대한 선택을 사례를 통해 말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총 2가지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브레인스토밍 활동과 가상의 상품 기획하기 활동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외우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변 기업의 예시와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개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기업이라는 개념을 생활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활동은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트잇과 스케치북이 필요합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을 3-4명씩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에 스케치북을 1장씩 제공합니다. 교사가 TV화면에 파리바게트, 삼성, 배달의 민족, CGV, CU, 스타벅스 등과 같은 기업 로고와 이름을 보여줍니다. 모둠별로 화면 속 기업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자유롭게 적도록 합니다.
활동 시간은 약 5분입니다. 활동이 끝나면 각 조는 스케치북에 적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통점과 특징을 공유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뒤 교사는 화면 속 가게들을 기업이라고 안내하고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리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돈을 버는 기관이다. 기업의 기능은 생산, 판매, 그리고 일자리 제공이다. 두 번째 활동은 가상의 상품 기획하기입니다. 이 활동의 취지는 학생들이 단순히 기업의 자유 개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의 결정권자가 되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와 홍보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화지, 색연필, 매직 등이 필요합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활동에서 구성한 모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각 모둠은 도화지 한 장을 받아 가상의 상품을 기획합니다. 상품의 종류나 이름, 가격은 모두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홍보를 위해 색연필, 매직, 종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획이 끝나면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다른 모둠과 비교하면서 토론합니다. 모둠별로 기획한 상품과 홍보 방법을 발표하면서 각 모둠의 선택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기업의 자유와 선택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때 정리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만들지, 얼마에 팔지, 어떻게 알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업은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팔지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우리 주변의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사례를 통해 말할 수 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기업의 자유만 있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자기 이익만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다른 사람 또는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를 네 가지로 나눠보면 환경적 부작용, 즉 환경오염, 소비자 피해, 불공정 경쟁, 독점 또는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이 자유만을 추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이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 활동은 기업 운영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 차시의 핵심 활동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학생들이 기업이 이익만을 위해 자유롭게 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번호판과 게임 수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을 모둠별로 나누고 각 모둠은 1번, 2번, 3번을 나타내는 선택판을 받습니다. 교사가 화면에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을 때 기업은 어떤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지는 1번 공장을 더 늘린다. 2번 직원 근무 시간을 공장은 그대로 두고 직원의 근무 시간을 늘린다. 3번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각 모둠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의 번호가 적힌 선택판을 머리 위로 들어 표시합니다. 점수는 수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수익을 높이는 선택은 10점, 두 번째 선택은 5점, 세 번째 선택은 1점을 부여합니다. 모둠은 각 질문마다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항을 마친 후 교사가 히든 룰을 공개합니다. 즉, 각 선택이 사회와 환경에 미친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지에 따라서 부작용이 없는 선택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마이너스 점수로 처리되어서 최종 점수에 반영됩니다. 이때 초등학생이 왜 점수가 깎이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카드의 그림이나 간단한 문장을 시각화해서 이 행동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노동자가 피로해졌다처럼 바로 이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이 자유만을 추구해 이익만 높이는 것이 결코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체험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게임 후 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자유가 불러오는 문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 부작용, 공장 증가로 인한 대기와 하천오염, 동물과 사람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 판매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환경 악화와 가로로 인한 노동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기업이 자유만을 추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이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알기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총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이해관계자 차원, 자발성 차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탐구합니다. 교사가 파리바게트, LG, 삼성 등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의 유형과 연결해보게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빵 나눔 트럭을 운영하고 가맹점주 자녀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LG는 화학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화학을 경험하게 하고 학교나 도서관 건립을 돕고 책과 교육기기도 지원합니다. 삼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천 정화 활동 같은 봉사도 직접 실천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후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가 패들렛에 5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으로 주민 건강 피해, 직원 과로로 사고와 불만 발생, 지역사회 무시로 주민 불편, 고객 기만으로 품질 불만, 가격 인상으로 일부 사람 불편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CEO 역할을 맡아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 해결책을 고민해 패들렛에 올립니다. 모든 답안을 공유한 뒤 학생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의 하트를 표시합니다. 각 문제 상황마다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교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5가지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환경적 차원은 환경을 보호하고 활동을 마무리하며 교사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5가지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도록 책임지는 것에 대한 환경적 차원,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차원, 수익을 내면서도 건전하게 경영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차원,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 차원,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도 윤리적 가치에 따라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차원, 이렇게 총 5가지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마지막 차시의 학습 목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기업의 자유만 강조했을 때 생기는 문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흐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 기업 경험에서 기업 개념과 자유를 발견합니다. 2차 시에서는 게임을 통해 기업 자유의 부작용을 체험합니다. 3차 시에서는 사례와 역할놀이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을 단순히 돈 버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하나의 수업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개념이나 책임과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은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을 어떻게 학생 친화적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모듬 활동과 게임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계획하며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을 계획하고 학생을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수업 준비 과정 자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학습의 장이 되었고 교사로서 학생들의 배움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할지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 발표는 하나의 과목의 수업 계획을 완성하는 경험을 넘어 예비 교사로서 교육적 안목과 수업 설계 능력을 성장시켜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